사진 몇 장을 추가를 해주고요. 이 사진들을 토대로 블로그 글을 써봐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치는 아담한 흰색 건물,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스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정돈된 책장들이 반겨준다 하면서 마치 본 것처럼 글을 써줍니다. 안녕하세요, 잉글라이터님들. 지난 5월 클로드 아이폰 앱 출시에 이어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앱도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지만은 클로드 3에서 클로드 3.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클로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중간 모델인 소넷이 3.5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그 클로드 3.5 소넷 모델을 무료 버전 앱에서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 중에도 핸드폰으로 손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클로드 앱의 기능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특히 클로드에서 더 특화돼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기능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요. 앱 스토어에서 클로드를 영어로 검색을 합니다. 클로드 바이 엔트로픽이라는 앱이 나오는데요. 유사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고가 그려져 있는 거를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되고요. 이 앱을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에 메일 주소를 쓴 다음에 컨티뉴 위드 이메일을 누르시거나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셔서 구글 계정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할 때 메일 인증을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인증까지 받거든요. 두 번의 인증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는 메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메일로 온 코드를 입력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이 대화 창에서 챗GPT를 사용하듯이 질문을 주고받으시면 되는데요.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하고 싶으시면은 이 첨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사진들을 첨부해서 블로그 글을 쓰는 기능인데요. 최근에 서울 연남동에 있는 독립서점을 다녀왔습니다. 그 독립서점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쓴다고 하면요. 혼자서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갔다 왔던 사진을 첨부를 해봅니다. 사진 몇 장을 추가를 해주고요. 이 사진들을 토대로 블로그 글을 써봐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점 리스본인데 경의선 숲길에 있는 동네 서점이다. 첨부한 사진을 토대로 이 서점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친근하고 따뜻하게 써달라. 그러면 이렇게 글을 써주는데요. 연남동의 숨은 보물 리스본 서점에서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치는 아담한 흰색 건물,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차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면서 사진에 보였던 느낌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스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정돈된 책장들이 반겨준다 하면서 마치 본 것처럼 글을 써줍니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서점이 아닌 책과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연남동의 리스본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따뜻한 미소와 향긋한 책 냄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데 제가 받은 느낌을 비슷하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조금 놀랐고요. GPT에서도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할 수는 있긴 한데 무료 버전에서는 조금만 첨부하면 금방 용량이 차서 대화를 이어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클로드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용량을 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지고 블로그 글을 쓴다거나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사진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글을 써달라고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글쓰기도 잘해주거든요. 이번에는 작가님과 같이 출간한 책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책에 대한 인스타 글을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 책은 94세 엄마를 위한 8남매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된 헌정집이다. 이 책을 인스타에 올려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 글을 써달라. 해시태그도 작성해달라고 하면 잘해주거든요. 해시태그도 같이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94세 어머니를 향한 한남매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책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인스타그램 글을 써주고요. 제가 책의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표지를 보고 제목을 읽어서 제목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책과 연관될 만한 해시태그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인스타에는 일상의 기록들을 많이 올리니까 이번에는 최근에 현대약품 대학생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AI 특강 다녀온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 대학생 서포터즈
서포터즈 AI 특강을 다녀왔다. 이 소식을 인스타에 공유하고 싶은데 사진을 토대로 써달라. 기업들에서도 AI를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학생들이 톡톡 튀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걸 담아서 써달라고 했고요. 해시태그도 같이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약품이라고 하니까 약품 이모티콘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현대약품 대학생 서포터즈 AI 특강에 다녀왔다. 2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현수막에 23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걸 읽고서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수정할 부분들은 보이지만은 이 맥락하에서 수정하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시태그 추천한 것도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글로만 하는 것보다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같이 올려주면은 그 분위기를 읽고 그에 맞춰서 글을 써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PDF 자료를 올려서 요약을 한다거나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첨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파일 첨부를 눌러줍니다. 그 PDF 문서가 있으면은 문서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문서가 올라갑니다. 이 문서를 올리고 일단은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먼저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쇼츠를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 7개를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가 감사의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겨있는 영어 PDF 문서거든요. 이 영어 PDF 문서에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서를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쇼츠 아이디어를 줍니다. 5일 감사 챌린지, 감사 표현의 과학, 관계를 살리는 감사 한마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이 중에서 관계를 살리는 감사 한마디, 이거를 쇼츠 스토리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복사하려고 누르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거든요. 카피 메시지를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셀렉트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이 중에서 관계를 살리는 감사 한마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줍니다. 이제 쇼츠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면요. 이렇게 스토리를 써주는데요. 커플이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 남자가 무심코 이제 끝났어 했는데 여자의 표정이 싸늘해지고 이러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남자가 고마워 라고 말하자 여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써주는데요. 제가 이전에 해봤던 것보다는 스토리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클로드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PDF 자료를 언어에 상관없이 올려서 요약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인사이트를 뽑는다거나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을 활용해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챗GPT도 잘해주는 부분이긴 한데 클로드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여행에 갔는데 메뉴판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메뉴판을 첨부를 해주면요. 메뉴판에 주요 메뉴를 설명해주고 그 중에서 특히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추천할 때는 그 이유도 같이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스페인 레스토랑의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요 메뉴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메뉴를 추천해준다 하면서 이런 메뉴를 추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외여행 중에서도 이미지를 찍어서 업로드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외국어 이미지들을 해석하거나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때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한 작업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한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거기에서 할 일을 뽑아낸다거나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녹음한 다음에 그걸 요약하고 각 참석자별로 할 일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클로드랑 같이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회의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할 때 클로바 노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클로바 노트라는 앱을 까시고요. 여기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회의를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녹음을 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은 이게 제가 최근에 전자책 출판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아침 미팅한 거를 녹음을 해 놓은 건데요.
내용이 참석자별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참석자 1, 2, 3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인식해서 해주는데 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참석자 1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참석자 변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서 저는 지금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참석자 1에 이국장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하단에 변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참석자 1이 이국장님으로 다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주신 다음에요. 음성 기록을 다운을 받습니다.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음성 기록을 눌러줍니다. 파일 형식은 워드 문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문서가 내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클러드로 가봅니다. 여기 파일 첨부를 눌러주시고요. 최근 파일로 나온 아침 미팅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회의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고요. 참석자별로 해야 할 일들까지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미팅을 했을 때 클로버 노트에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올려서 정리를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클러드 앱을 쓸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클러드 앱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일 메시지 제한이 있어요. 메시지 수요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요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일일 제한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몇 번의 메시지가 남았다 이런 걸 알려줘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료를 올리실 때 자료가 너무 길거나 하면은 한 번 딱 메시지 보내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DF의 자료라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첨부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창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시기보다는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은 끝났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을 이어가시지 마시고 새롭게 대화창을 여셔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고요.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면은 얘가 이 문서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 문서를 다시 훑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메시지의 양이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끝나면 새로운 창에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긴 자료를 올릴 때는 한 번에 요청을 여러 개를 몰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영문 PDF 자료를 올릴 때 2개를 몰아서 했잖아요. 문서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쇼츠 아이디어를 달라 이렇게 2가지를 동시에 주문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각각 주문을 하면은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할 때 한번 이 파일을 읽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다시 그 문서를 쭉 읽게 되거든요. 저는 유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메시지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대화를 할 때는 새 창에서 하고 문서를 올렸을 때 2-3가지씩 같이 하니까 사용량이 제한에 안 걸리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서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이 클러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하실 때는 프로 플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챗GPT랑 같은 요금이거든요. 한 달에 20불을 내면은 프로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프로 요금제를 하면은 무료 플랜보다 5배 더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챗GPT에서는 GPTS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나에게 좀 더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클러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플랜이 될 거고요. 오늘은 클러드 앱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음성 대화 기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되지는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앱이 나왔을 때 이것저것 생활하면서 가볍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AI와 더 친해지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카피라이팅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기능들을 할 때 AI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클러드가 챗GPT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나 컨텐츠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추가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